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정광성 기자와 함께하는 북한 알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 기자님을 모셨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 이때 네. 먼 길 오셨습니다. 그 정광성 기자님 그 결혼식에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예. 사람 많이 왔더라고요. 예. 최근에 감사합니다. 예. 결혼식에 그렇게 많은 사람 오는 거 전 처음 봤어요. 솔직히. 근데 구 다음 주에 예. 그 탈북자들 결혼식에도 가고 예. 또 아는 지인 결혼식도 갔어요. 아, 결혼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일단 태영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뭐 정말 여러분들이 온 걸 봤는데 어땠어요? 그렇게 사람 많으면 어때요? 아니 저는 솔직히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3주 정도 결혼한 지 지금 3주 정도 지났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네, 너무 많은 분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좀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예, 이분들한테 앞으로 평생 갚으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저는 속으로 결혼식 못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부럽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 정도 사람들이 모이려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거슬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박지원 국정원장의 그 화환이 딱 정면에 있길래 이 사람이 박지원하고 친한가? 친하시죠. 설명해 주세요. 뭐 친한 건 알고 예전에 그냥 그 제가 국회 출입을 이 지금 회사 말고 이제 전 회사에서 국회 출입을 잠깐 한 1년 반 정도 했었는데 그때 잠깐 뵀었고 근데 뭐 어떻게 알았는지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죠. 보내 축하해 준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 박지원이 하는 일 떠나서 네. 그래도 이제 평소에 관계를 맺어왔고 네. 결혼식에 뭐 한 번 저는 그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의미 있고 큰 성대한 결혼식을 했더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달에 또 기사 하나 내셨죠? 예, 이게 김정은 관련 자료인데요. 북한 내 당 간부 강연 자료입니다. 일단 강연 자료고 그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김정은 그 당 간부들한테 그 자료를 배포하면서 그 자료 내용에 되게 뭐 북한에서 맨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북한에는 코로나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왜 발생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했을 때 이것이 김정은이가 천리 해안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봤기 때문에 철저한 봉쇄를 통해서 이제 그 코로나 감염 바이러스를 막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이제 그냥 솔직히 안에서 뭐 강연 자료라 보니까 이제 그런 자아자찬이고 뭐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자료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김정은 천리 해안 예지로 코로나19 위험성 깨뜨려 봐. 뭐 이런 이제 소제목도 달려 있던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서해 천리 해안으로 코로나 방역했다. 문재인보다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아세요? 어떤 거죠?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2019년 그 초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북한이 완전 봉쇄했어요. 중국하고 소련하고. 맞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열어놨어요. 그래서 많이 아른지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퍼졌죠, 사실은. 사실 그때 초반에만 제대로 막았어도, 근데 뭐, 이게 뭐, 들락날락 하는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피해를 국민이 큰 피해를 그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그때, 2019년 2월 달에, 날짜도 기억하는데, 2월 22일 날에 북한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거 중국 사람들 지금 싹 다 내쫓았다고. 그리고 국경 철저히 봉쇄했다. 탈북자 한 명도 그 탈북자 오늘 가족을 이쪽으로 이제 오려고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속으로, 우와, 이거 문재인하고 좀 다르네.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물론 본인이 코로나가 퍼져서 본인한 데까지 가면 김정은 같은 건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체질상 뭐 죽게 돼 있는데 어쨌든 본인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막았어요. 근데 그때 문제는 사실 문제는 막았을 때 북한에 약 2,500명 정도의 중국인 관광객이 있었대요.
평양에 한 2,000명, 지방에 한 500명.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이틀에 걸쳐서 막 추방시키니까 네. 그 사람들이 코로나 묻어왔던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죠. 뭐 다는 아니겠지만 네. 그 개중에 있었겠죠 네. 아마. 네.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떨고 놓고 간 코로나가 북한이 사실 지금까지 지금 네. 그 확대 또 확대 네네.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네. 자 그 코로나 김정은이 그거 아마 제일 자랑할 거예요. 완전 그렇죠? 봉쇄했다. 네, 그거를 근데 또 저는 반대로 좀 보고 싶은 네. 게 이게 그 저도 이제 4월인가 그때부터 이제 보니까 자료 이제 지금 쭉 나오는 자료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봉쇄에 2월에 봉쇄를 시작해서 완전 차단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그 국경 근처에만 가도 그냥 무조건 사살하라라는 네. 이언까지 내릴 정도로 그렇죠. 이제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물론 그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물론 왜냐면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이 이런 게 저기 없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제나 이런 게 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좀 큰 이게 확산되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지다 보니까 이제 물론 그렇게 됐겠지만 그걸 통해서 주민들을 더 압제하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을 거의 뭐 그 밤에 돌아다니지 못할 게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뭐 그런 그러니까 북한에서 얘기하는 비사회주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못하게끔 이제 막은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용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렇게 정말 사회 통제 수단으로도 작용했고 예. 특히 평양을 비롯해서 완전 봉쇄적으로 그렇죠. 만들어놔가지고 체제 수호의 수단으로도 작용했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김정은이가 봉쇄 지역 인민들을 생각해서 잠을 못 잔다는 소리 먹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강연 자료에 나오죠. 예, 자료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에서 왜냐면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그 본인들은 코로나가 없다면서 그 봉쇄 지역을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행을 한 거예요. 왜 저기 코로나가 없는데 봉쇄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봉쇄 지역은 북한에 존재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뭐 가족이나 친척 절대 못 만나고 다른 제가 기사 썼습니다. 다른 문건에 보면 봉쇄 지역을 탈출하는 건 그냥 무조건 쏴주기로 일단 그렇게까지 심하게까지 해가지고 사실이에요. 네, 심하게 이렇게까지 지시 내려볼 정도로 봉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뭔가 감염이 됐다라는 의심이 들고 이제 그런 감염 환자들이 있으니까 있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겠죠. 감염 환자라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그 봉쇄 구역 안에 넣고 그 사람들을 감시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들은 계속 없다라고 하지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봉쇄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 참. 봉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위대한 장군님 뭐 이렇게 강연자를 그렇죠. 했는데 이게 완전히 웃기는 장난이죠. 장난. 정말 쉽게 말하면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가지고 그 코로나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면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작년에 북한인민해방전선에서 북한에서 자료를 이제 뽑아온 게 있어요. 그 자료에 의하면 각 도마다 지역마다 코로나로 의해서 그 급성 기관지용, 급성 뭐 교대, 재발 이런 거에서 죽은 사람 수가 그 과거의 전전년도에 비해서 9배가 늘어났다는 자료가 있어요. 지역별로 보고가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이 됐는데 과거에 북한 당국이 굶어 죽을 때 고난 해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때 굶어 죽었다는 말 초기에 안 했어요. 다 탈북자들이 후에 나와서 증명을 한 거고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용량 때문에 죽었다. 어린이들 비롯해서 그리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병 때문에 그 병들이 재발해서 죽었다 하면서 그 수백만 명을 그런 식으로 해놓고 굶어 죽었다는 말을 절대로 못하겠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하면 정치범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강연자료 보셨나요? 아니 제가 들었던 그 자료들이랑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그리고 그 북한 전화 통화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그 자체가 이제 뭐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 아마 얘기를 할 텐데 참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자체가 지금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북한 자체가 있는데 근데 봉쇄도 하고 근데 너무 좀 안쓰러운 게 이게
돌아가시면 아파서 뭐 코로나에 의사해서 죽은 사람들 또 이제 제대로 된 그런 병명이나 이런 걸 못 가지고 그냥 그렇죠. 죽어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걸려서 죽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뭐 급성 폐렴으로 죽었고 뭐 급성 뭐 이상한 병으로 해서 이제 그 병명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북한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그 초반에 죽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처리하는 모습 법도 나왔다.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좀 잔인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솔직히 잔인하다보다 더 좀 심한 말을 좀 하고 싶은데 끔찍하죠. 예. 네. 근데 그렇게 코로나 걸려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같이 그렇게 시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불태워서 한 곳에 다음 시간에 나오긴 하겠지만 오늘 사정 나쁘네요. 한 곳에 이제 뭐 이렇게 불을 태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그 공무원 북한에 또 밀려간 공무원 그게 북한식이죠. 코로나 접촉 환자, 코로나 환자라고 보기 때문에 외부 인원들은 국경선 무조건 쏴 죽이고 시체는 불태운다. 이게 걔네 규정이 있잖아요. 지금 기사에도 이제 나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작년 2019년 이게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아까 한 것처럼 국경을 싹 다 봉쇄를.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영공, 영토, 영해. 모든 거를 이제 봉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떻게 돼서 간에 또 밀려갔더라도 그 군인들은 그걸 본 즉시 무조건 사살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불까지 태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코로나라는 그 방역 지침 때문에, 북한에 이제 코로나 방역 지침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죄 없는 공무원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이는 거예요. 공무원, 남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죽으면 그 규정대로, 저들 규정대로 그냥 하나, 10, 20 해서 같이 땅에다 묻히고 휘발유. 과거에는 아니라 이년들이 처음에 발생해서 죽은 사람들은 저들이 저렇게 했어요. 그 당국에서 내려와가지고 화장을 해줬어요.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렇죠. 애들이 이제 매장한다. 이런 상황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자, 다음에 김정은의 위대성을 얘기하는 강연자라니까 열병식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열병식 대단하게 하면서 이제 그 안에 이 강연자를 해당 자료 안에 있는데 열병식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에다 이렇게 선전을 했었는데 작년이죠. 작년 10월 10일 날 평양에서 이제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조선운동당 창건 75돌 맞으며 열병식을 했는데, 근데 솔직히 이례적이긴 했어요. 예. 북한에서 열병식을 하는 것 자체가 계속 낮에 했었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갑자기 열병식을 해가지고 솔직히 당황하긴 했어요. 전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보도를 막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관련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걸 가지고 북한에서는 이봐라, 우리가 지금 이게 전례 없는, 이 세상에 전례 없는 열병식을 했다. 그러면서 그게 LED 조명도 이제 동원돼서 이제 정말 화려하게, 그 어느 때보다 더 화려하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웅장하게, 아무튼 이렇게 설명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야, 그 하면서 자아자찬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요, 이번에 열병식 그 강연자를 보면서, 열병식은 밤에 했으니까, 특이하게 하네, 이건 생각했는데, 강연자라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특이하게 야간에 진행하니까, 적들이 모든 기관, 모든 언론이 갈팡질팡하더라. 이제 저도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이게 대표님 당연히 아시겠지만, 열병식을 하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리허설을 이제 계속 하고, 이제 하루 전도 밤에 이제 연습도 하고 이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 있었죠. 열병식을 쟤네들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밤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연습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왜냐면 그 전에도 이제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본식이 밤에 이제 진행된 거죠. 그 열병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정은이
역시 내가 좀 젊으니까 특이한 걸 지금 노리고 있구나. 그리고 북한의 모든 행사들은 사실 내부에서 결속과 이런 것도 중요성을 가지고 하지만 외부에서 어떻게 그렇죠. 바라볼 거냐 엄청 의식을 해요. 그래서 엄청 의식하죠. 이번에 김정은이 위대성을 할 때 적들이 갈팡질팡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대목이 있긴 한데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 텐데 미국과 남조선의 첨단 정보 자산이 갈팡질팡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근데 그러면서 이제 누구도 예상 못하고 뭐 특이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해외 언론들이 이제 그렇게 전례 없는 열병식 뭐 특이한 새벽 열병식 하면서 이제 정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다 뭐 하면서 제가 이제 과거에 무슨 선전대 작가 할 때 우리 선전대대로 열병식 보장을 2번을 나갔어요. 열병식 애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문선대 애들이 가서 이제 공연하는 거 2번 갔는데 뭐 밤낮 없이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훈련한다 그래서 열병식 연락 받고 있으니까 훈련한다 하겠구나. 열병식 언제 하겠구나 했는데 그쵸. 평양이 웅장하고 뭐 야경이 어떻고 LED 조명이 어떻고 뭐 비행기가 뭐 전수 훈련을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와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위대한 김정은 동지는 정말 그 수백 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전략가다라고 했는데 그럼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 위대하다는 뜻이겠죠.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열병식을 봤어요. 그 미사일 소리도 나왔어요. 대륙간 탄도 그러면서 미사일.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제 등장했었는데 뭐 이제 여기 자료 내용을 살펴보자면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무기들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고 미국의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힘을 완벽하게 갖췄음을 국제사회에 선언했다라고 이제 했는데 일단 뭐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화 된 거고 이제 그걸 핵을 어디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가라는 이제 능력에 판단하는데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뭐 SLBN이 계속 이제 이렇게 시험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아직까지 개발을 못했던 것으로 했는데 근데 북한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는 개발을 했다. 너 조심해라. 이제 그런 이제 거의 협박성의 거의 그런 멘트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알래스카, 하와이 뭐 이제 사정거리에 다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렇게 그 얘기는 미국이 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미국 봐서 하루 빨리 빨리 대화에 니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빨리 대화의장은 나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이제 담겨 있는 것으로 봐서는 북한도 어떻게 보면 대화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대화가 우리가 말하는 정말 우리가 기본적인 거죠. 비핵화. 근데 본인들이 비핵화 할 생각이 없는 거고, 근데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를 한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고. 김정은이 생각에 문제는 안중에도 없어요. 아니, 놀아난 거고, 이제 솔직히, 그러고, 뭐, 1년 남짓하지 않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한 남조선의 대통령을 과연 만나줄까요? 아니, 만나는 떠나서, 머릿속에 안중에, 남조선 문제는 아예 별 폭발을 하고 별 위협을 다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정권이니까 이건 오직 미국을 겨냥해서 하는 건데 미국은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보도 보니까 당전원회에서 아주 끝나지는 않았지만 우린 대화에도 준비해야 되고 뭐 무력 강화에도 우린 준비돼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던데 그만큼 김정은이가 바이든 정부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뭐 정말 멀리 때로 코너에 몰렸으니까 우리가 시간상 관계로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더 멀릴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빠져 있으니까 여기서 출구를 찾을 거다. 근데 그 대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핵 없애겠다는 대화가 아니지. 핵만 넣으면 다 되는데 좀 어떻게라도 끼고 얻어내기 위한 대화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바이든 정부 자체는 그 전에 있었던 그 트럼프 정부보다는 확실히
그 대북 정책에 대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생각은 확고한 것 같아요. 확고하고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쇼맨십을 한 거죠. 솔직히 뭐 핵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없었다고 보고 그냥 쇼맨십이 그냥 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 세계에 좀 주목을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쇼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거를 통해서 그 쇼였지만 그걸 통해서 북한이 아직 이렇게 핵 포기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또 확실하게 전 세계가 알게 된 또 계기가 되는 거고, 근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이번 그 강연 자료는 뭐 한번 좀 정리해 보면 김정은이 위대하다. 네. 예를 들면 뭐 전 세계가 코로나에 지금 헤매고 있는데 우리는 완전 차단해서 천리해안의 예지로 정말 김정은 장군의 천리한 예지로 우리 국민이 지금 살아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두 번째는 열병식을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방식과 방법,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했더라. 그리고 우리한테는 세 번째 미사일이 있다. 미국 까불지 마. 뭐 있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김정은이 위대하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저들 내부에서는 통할 수 있으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듣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나 김정은이 황당하다고 생각할까. 그리고 그런 김정은 밑에서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치졸한 삶을 살고 있을까. 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북한 강연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알려주는 거 뭐 이런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북한 주민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산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뭐 주제별로 다르겠지만 김정은은 정말 웃기는 놈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려고.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동의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좀 더 이제 나가서 말씀드리자면 북한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상 교육을 하는지, 어떻게 세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보면 이 자료를 하나를 통해서도 이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이렇게 이런 자료 보여주고 이제 설명해 드리면 와 김정은 장군님이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겁나긴 해요. 아니요, 원문 그대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하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바보.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북한 자료, 강연 자료를 가지고 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